1372년 1월 주원장은 서달에게 몽골 원정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서달은 봄부터 가을까지는 북평부에 머물며 군사훈련과 도시를 복구하는 일을 했고 겨울이 되면 남경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372년 봄이 되자 주원장은 서달에게 몽골 원정을 떠나도록 명했습니다. 이를 보면 주원장은 이번 기회에 북쪽에 남아있는 몽골의 잔여 세력을 완전히 없애버리려 한 것 같습니다. 주원장은 서달을 정로 대장군으로 하여 화림, 즉 북원에 쏘인 카라코름을 공격하도록 했고 이문충은 응창으로, 풍승은 감숙을 공격하도록 명한 뒤 그들에게 각각 5만 기의 기병을 주며 총 15만 기병대로 몽골 원정을 떠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몽골 원정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명나라 북평부에서 북원에 쏘인 카라코름까지의 거리도 1300km에 달했고 무엇보다도 드넓은 사막지대를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이는 결코 명나라군에게 좋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서달은 몽골 원정을 위하여 북진을 시작했고 토라하에서 코케테무르의 군대를 발견하자 서달은 남옥을 보내어 몽골군을 공격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코케테무르는 공격을 받는 즉시 군대를 후퇴시켰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명나라군은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계속해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명나라군의 행군거리가 수천 킬로미터라는 말도 안 되는 거리인데다가 보급선마저 길어졌기 때문에 명나라군은 계속해서 군량과 식수, 무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서달은 계속해서 북진을 이어갔고 이로 인해 명나라군의 전투력 또한 계속해서 깎여나갔습니다. 거기다 서달이 북진을 이어갈수록 몽골군은 남쪽에서 퇴학한 병력들이 속속 집결하여 점차 그 규모가 커지고 있었고 코케테무르는 원나라 장수인 하종철과 연합하여 서달의 공격을 철저히 대비한 뒤 서달의 군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372년 5월 서달의 군대가 모습을 드러내자 코케테무르와 하종철은 곧바로 공격을 시작했고 이어서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서달과 명나라군의 대패였습니다. 서달의 군대는 오랜 행군과 보급품 부족으로 인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지만 이와 반대로 몽골군은 이미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서달의 공세를 성공적으로 막아내었고 오히려 역습을 가해 명나라군을 공격하여 이 전투로 서달은 병사 수만 명을 잃고 패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이문충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문충은 여구하에서 몽골군을 격퇴시킨 후 보급품의 대부분을 부장인 한정에게 맡기고 자신의 부대는 20일치의 보급품만을 가지고 카라코름을 향해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문충은 빠르게 진군하여 서달의 부대와 합류할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군을 시작한 이문충의 군대는 서달이 교전을 벌였던 토라하에서 몽골군을 맞닥뜨려 전투를 벌이게 되었고 이문충은 싸우는 족족 승리하며 적군을 몰아붙였지만 추격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래 목적지였던 카라코름을 지나쳐 오르콘강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이에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이문충은 다시 군대를 돌리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후였습니다. 이문충이 추격하던 몽골군은 어느새 카라코름에서 보낸 지원군과 합류하여 대군으로 변해 있었고 결국엔 싸우는 것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이문충은 필사의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투의 과정은 그야말로 매우 치열했습니다. 전투가 벌어지던 도중 이문충은 자신의 말이 화살에 맞아 말에서 떨어져 직접 전투를 벌여야 되는 상황에 놓였고 이를 본 지휘사 이영은 재빨리 이문충에게 자신의 말을 주고 이영 자신은 적의 말을 빼앗아 탔습니다. 다시 말에 오른 이문충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 마침내 적을 격퇴시켰고 이 전투로 적군의 말과 무기를 다수 노획했습니다. 간신히 승리를 거둔 이문충은 다시 적군을 추격하기 시작했고 칭해라는 곳에 이르자 몽골군은 다시 대군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이를 본 이문충은 또다시 전투를 벌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병사들을 나누어 험준한 곳에 진지를 구축한 뒤 병사들에게 소를 잡아먹였습니다. 그리고 이문충은 몽골군에게서 노획한 말과 소를 들에 풀어놓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를 본 몽골군은 혹여라도 복병이 있을 것을 의심하여 차츰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 그리고 적군이 물러가자 이문충 역시 군대를 수습하여 철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문충은 철군을 하던 도중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고 상가 아마라는 곳에 이르자 설상가상으로 식수마저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병사들은 점차 갈증에 지쳐갔지만 이문충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타고 있던 말이 발굽으로 땅을 파헤치기 시작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이문충은 병사들과 함께 그곳을 파내자 물이 솟아나왔고 이 덕분에 이문충의 부대는 식수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여 무사히 명나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문충은 전투에선 패하진 않았지만 조량신, 주연, 상영, 장효 등 휘하 장수들이 다수 전사하였기 때문에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참패를 당한 서달 또한 얼마 뒤 귀환하자 주원장은 그간 서달이 세운 공이 매우 크다고 하여 죄를 묻지 않고 불문에 붙였습니다. 이렇듯 서달과 이문충은 몽골 원정에서 큰 피해를 입었지만 명나라 원정군이 모두 참패를 당한 건 아니었습니다. 정서장군에 임명된 풍승은 부장으로 진덕과 부우덕을 데리고 서도에서 출발하여 감숙을 향해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풍승의 군대가 난주에 도착하자 부우덕이 기병을 이끌고 몽골군을 공격해 승리를 거두었고 풍승 또한 소림산에서 몽골군을 연이어 패배시켜 감숙에 도착하자 북원의 장수 상도료가 명나라군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명나라군이 역집 내로에 이르자 그곳의 수비장인 보간처무가가 항복했고 별독산에 진영을 구축하고 있었던 기왕 타하 집안이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풍승은 타하 집안을 추격하여 그의 평장인 간호 등 27명과 말과 낙타, 소, 양 등 가축 10여만 마리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풍승은 서달과 이문충이 큰 피해를 입고 철수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카라코름까지 진격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군대를 돌려 철수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는 군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 덕분에 풍승은 서달과 이문충과는 달리 눈에 띄는 성과를 올려 주원장은 풍승의 공을 치하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풍승이 사사로이 노획한 말과 낙타를 은닉했다는 얘기가 들려오자 그에게 내려질 포상은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이에 풍승은 공을 세웠음에도 포상을 받지 못해 서운한 감정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주원장은 얼마 뒤 그의 딸을 자신의 다섯째 아들인 주왕 주숙과 혼인시켜 주왕비로 봉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몽골 원정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주원장은 북원에 대한 전략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주원장은 북원의 몽골 세력을 완전히 박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당분간은 북쪽 국경에 요새를 세우고 기존 방어선을 공고히 하여 몽골군의 공세를 막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가 되자 서달은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다시 출정하여 담라해에서 몽골군을 격파하고 다시 북평부로 귀환했습니다. 이후 서달은 매 봄이 되면 출정하거나 몽골군의 공세를 막아내었고 겨울이 되면 다시 남경으로 돌아오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울 때마다 서달이 돌아오는 날이 되면 주원장은 성대한 연회를 열어주어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원장은 자주 서달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때마다 그는 옛날 일을 회상하며 서달을 형이라고 부르며 친근감을 표했지만 그때마다 서달은 더욱 자신을 낮추며 공손히 행동할 뿐이었습니다. 주원장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 그는 서달을 군주와 신하관계 이전에 사적으로는 그저 친한 친구 관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황은 명사 태조실록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한 번은 주원장이 서달에게 서영이 큰 공을 세웠는데 편안한 거처가 없으니 구절을 내려주고 싶소 라고 말하자 서달은 이를 간곡히 사양하였습니다. 여기서 구절한 주원장이 오왕시절 거처하던 곳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주원장이 서달의 집으로 찾아와 그와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었는데 이때 두 사람은 크게 취하여 서달이 황제가 잠을 자는 곳인 정침에서 잠을 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술이 확 깬 서달은 자신이 정침에서 잠을 잔 사실을 깨닫자 바로 계단 아래로 내려와 무릎을 꿇고 주원장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외치자 오히려 주원장은 이를 보고 박장대소하며 서달에게 구저의 앞쪽을 수리하여 그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376년에는 주원장이 서달의 딸인 서씨가 독서를 좋아하고 성격이 온화하다는 얘기를 듣자 서달을 불러 자신과 사돈을 맺을 것을 청했고 이 말을 들은 서달은 이를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그렇게 서달의 장녀인 서대사는 주원장의 넷째 아들인 연왕 주채와 혼인하여 연왕비로 봉해졌습니다. 하지만 훗날 저 두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사실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거기다 주원장은 서달의 둘째 딸을 자신의 13번째 아들인 대왕 주계와 혼인시켜 대왕비로 봉해주었고, 서달의 넷째 딸은 자신의 22번째 아들인 안왕 주영과 혼인시켜 안왕비로 봉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원장이 서달을 얼마나 아끼고 신뢰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후 서달이 계속해서 북쪽의 북원 세력을 성공적으로 저지하자 주원장은 운남성에 남아있는 원나라의 잔존 세력을 토벌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